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회사가 이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불만을 초래한다면 뭔가 제품에 대한 하자가 있거나 기대치보다 사용 가치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객을 좀 극진히 모셔서 뭐가 구체적으로 불만인지를 들어보고 그 내용이 그죠? 바뀌어야 되겠죠. 제품이 바뀌든 시스템이 바뀌든 그죠? 그러면 프롬이 뭐라 했냐면 어떤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능력이다. 그죠? 아주 소소하게 프로렌스가 뭐라 했냐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고 독특한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다. 맞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해야 남과 다른 사람이 된다. 그죠? 남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남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나 욕심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남들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더 모험을 걸고 도전하고 있고 뭔가 혁신을 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만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것이지 항상 그렇게 될 겁니다, 할 겁니다 말만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창의력의 조건, 문제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 문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 해결안이 안 나옵니다. 해결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해결을 하면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아프기 때문에 가벌론박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모여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을 해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무작정 우리는 회의만 하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줄 알아요. 회의만 하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매일 예를 들어 보세요. 현대자동차에 조립을 하는 라인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매일 조립만 하고 반복되는 일만 볼트만 쪼고 있어요. 그러다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자, 볼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조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매일 반복되는 그 볼트만 쪼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안 합니까? 반복적으로 하다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근데 한 번씩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보고 또 다른 걸 지식을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내가 이렇게 좋을 필요가 있을까? 좀 더 다르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떠남과 동시에 내가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행복이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여행을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그걸 내가 평소에 하던 생활 습관 패턴에서 벗어남으로 해서 그것조차도 엄청 큰 행복으로 와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이디어는 샘솟지 않는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별성과 유용성을 반드시 꾀야만 아이디어는 유용성이 뭡니까? 같이 그걸 활용했을 때 투자 대비 효율성, 효과성이 있어야 되겠죠. 차별성이 있어야 아이디어가 되니까요. 자, 아까 비슷한데요. 산업화 사회, 그 다음에 탈산업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씩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 벨은 그런 말을 썼고요. 엘빈 토플러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 이렇게 말했고요. 자, 생산수단 방식에서 보면 토지, 노동력,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 이랬고요. 여기서는 에너지 기계 공장, 이것도 역시 소품종 대량 생산, 소품종 소량생. 이건 이때는 손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작업이죠. 수작업으로 간의 수공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산업화사에는 에너지 공장, 한마디로 전기 터빈이 들어오면서 그죠? 공장이 가동되겠지 않습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정보화 시대, 엘빈 토플러가 말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을 활용한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다 보니까 요구 조건이, 요구 특성이 체력이고
성실이고 여기는 창의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창의성 인재가 어느 조직에 가면 인정받는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기존의 사실이나 개념을 재료로 하여, 맞죠? 반드시 했습니다. 기존의 사실이나 개념을 재료로 하여,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를 보고 기존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자 하는 분야의 자료를 일단 습득을 한 상태에서 사물의 관련성을 발견하고 기존의 요소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개념을 만들어내는 데 작용한다. 여러 능력의 복합체다. 새로운 영상 창출 능력이다. 한마디로 결국은 새로운 복합체, 능력의 복합체니까 융합 이런 부분도 컨버전스 그죠? 생각이 날 수 있겠고 새로운 영상 창출 효과다. 이것 다음에 또 연결되고 또 다음에 이게 또 연결되는 이 영상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대우 공기방울 보면 대우 공기방울이 세탁기가 어떻게 나오냐? 수족관에 그 고기들이 숨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물방울이 나오게 하죠. 어항 안에 산소가 많이 돌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것처럼 수족관의 원리를 보니까 세제를 넣고 빨래를 하지만 만약 옷감에다가 그 돌아가는 그 라인의 테두리 안에서 빨래를 할 수도 있지만 물을 강하게 쏘아서 빨래 얼굴을 지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바로 수족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뽀글뽀글 하는 걸 보고 저걸 강하게 만들면 때가 지겠다. 옷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창의성은 사물을 특이하게 보거나 새로운 해결 양식 도출함에 있어 후천적인 노력을 중시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재는 잘 없다. 그래서 창의성과 지능하고는 거의 관련 없다. 처음부터 나는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너 머리가 좋지.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이디어를 못 내. 이렇게 말을 하는 핑계는 절대 대지 마라. 그렇게 통계가 나와있지도 않고 아이디어가 높은 거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거하고는 관련이 그렇게 없더라 이겁니다. 자, 리플레이가 맞나요? 5달러의 세막대기로 말에 편자를 만들면 10.5불, 바늘은 그죠? 3,285불, 시계의 용수저는 25,000불 가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불짜리의 막대기가 말편자로 만들면 10불, 그죠? 바늘로 만들면 3,000, 용수저를 만들면 25,000. 이 정도의 가치로 변하는 게 이게 바로 부가가치지 않습니까? 부가가치. 그러니까 공장이 원재료나 그 내용을 가지고 활용 가능한 서비스와 뭘 만들어내니까 완제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우리의 아이디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발상을 위한 자세 뭐라 했습니까? 우선 의문을 가지라.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지?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걸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자, 이런 의문을 문제 제기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 정말 앞서 강조했죠. 이 메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를 함으로 해서 정말 아이디어의 90%는 망각의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자, 그래서 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하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 온고의 지신, 옛 자료를 수시로 참고하라. 새로운 창조의 발판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옛 것을 소중히 여겨서 그걸 베이스로 깔고 결국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움을 통해서 지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표현력을 키워라. 이게 스피치 능력이죠. 타인을 설득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중들에게 제대로 설득을 못 시켜서 그 아이디어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일본의 최연소 노벨 화학상을 받은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기과를 나왔는데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학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닌데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일반 전기 관련 학사였어요. 4년제 졸업생인데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죠. 근데 박사도 아닌 석사도 아닌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최연소로 받았거든요.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한번 쳐보세요. 다나카 고이치. 근데 이 사람에게 많은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의외의 답을 얘기했어요. 다나카 고이치가 뭐랬냐면 제가 대중 앞에서 많은 언론들, 많은 그 교수진들 앞에서 제 아이디어, 제 논문을 발표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하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많은 그 교수분들, 연구자분들이 자기가 써놓은 그 논문을 많은 언론에 또는 이런 장소에 발표를 하지 않고 논문만 쓰고 그죠? 책으로 만들고 그죠? 연구 책자로만 만들고 발표를 하지 않는 거죠. 알려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빛을 발했기 때문에 사실 자기보다 논문을 더 많이 쓴 사람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안 나와있지만 맞는 말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발표해보고 소개해보므로 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또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어설프게 애매하게 알면 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표현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how를 생각해요. 어떻게, 그죠? 목표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좀 더 다른 방법으로 how, 그죠? how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자꾸 모색해 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안주하면 결국은 뭡니까? 창의성은 나오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창조력의 보약은 낙관적인 투기다. 예, 한마디로 그만큼 모험과 리스크를 알아라 이거죠. 자꾸자기 하지 마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누구나 창조력을 갖고 있다. 몇 번의 실패로 나는 창조의 어떤 능력은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자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력의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창조력은 에디슨은 1%의 영감과 99%의 영감이 90% 땀은 과장이 아니다. 1%의 영감과 90%의 땀으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수만 가지의 아이디어를 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만큼 땀을 많이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전내용이고요. 당신 주변에 창조적 괴짜를 포용하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 4차원이네 5차원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밑바탕으로 존중해주고 또 좋으면 같이 협업해야 되겠죠. 우리 행동의 95%는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발상과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낸 사람이 또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쉽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맞죠? 자, 그래서 지능과 창조력. 그래서 우리는 가든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능이 지수가 높아도 창의력이 없으면 진정한 진전을 할 수 없다. IQ가 아무리 월등히 높아도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면, 그죠?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능과 성공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 분명히 해놨습니다. 지능과 창의력과의 상관관계도 그다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이 내가 좀 IQ가 낮다고 해서 나는 이 세상에 그렇게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되겠고요. 창의력은 사물을 특이하게 보거나 새로운 해결 양식에 노출해야 된다. 함에 있어 후천적 노력을 중시한다.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결국은 여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아이디어가 안 나올 거야. 젊을 때야 기억력도 좋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만 나이가 40대 50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꺾여, 이런 말을 우리 엄청 많이 들었죠. 근데 실제 이 연령대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정밀 자료는 그 반대였습니다. 보실까요? 자, 기억력 피크 20대 좋습니다. 좀 올라가는데 보세요. 이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면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꺾인다고 생각해서 꺾였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해력, 상상력, 창의력, 판단력, 성공학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연령대에 관련돼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도 이 이해력이, 창의력이 없어야 되는데 왜 생기냐고요. 그만큼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20대는 기억력이 피크, 40대는 이해력과 상상력이 피크고 60대는 창의력 피크라, 60대가 오히려 80대는 판단력의 피크다. 그만큼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사립 판단을,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 보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당 대표나, 그죠? 예, 뽑을 때 보면 연륜이 대부분 높지 않습니까? 되게 젊은 사람 잘 안 뽑거든요. 자,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라. 그래서 다중지능론을 말하는 하워드 가든입니다. 하워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죠. 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지능, 신체운동, 인간친화, 자기성찰, 자연친화. 자, 이런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영역이 나한테 맞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설문지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IQ보다 다중지능 가운데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여 집중적으로 발휘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분야에 내가 더 관심이 많고 집중도 잘 되고 시간하는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사람의 끼와 재능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음악지능 모차르트, 베토벤, 정명훈, 서태지, 공간지능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신체운동지능 타이거 우즈, 박세리, 미셸 위.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크게 성공을 했지만 애시당초 자기의 코드가 맞는 내용의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 사람의 특징, 성격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모험심,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 선호합니다. 모험심이 있다. 있습니까? 두 번째, 인내심, 일을 시작하면 해결할 때까지 지속한다. 하다가 안 하다가 가지고 한 번 하게 됐으면 그걸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심,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의 방법을 고집합니다. 독립심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 자신의 판단을 옳다고 생각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감 있으며 호기심, 앞서했죠. 새로운 일에 관심 많고 유머, 재치가 있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 유머를 합니다. 그죠? 여유가 없는 사람 유머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유머가 있고, 자, 융통성, 정해진 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며 다른 방법을 시도한다. 그래서 꼭 그게 맞다 하면 그걸 꼭 고집해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융통성 있게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할 수도 있겠죠. 상상력, 기발한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자주 벌린다. 자, 이럴 때 4차원이야 5차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좀 골치 아플 것 같고요. 그 조직 내에서 그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할 때 그게 그냥 보통 사람에 의해서 묻히지만 않도록 해주면 참 좋겠네요. 그죠? 그 창의성에 대한 몇 가지 오해입니다. 뭐냐? 창의성이란 기발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아예 없었고 맨 땅에 헤딩을 내가 새로운 걸 딱 만들어내야만 그게 아이디어지. 그 비슷하게 뭘 하나 개발하는 건 그건 남의 벤치마킹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아이디어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은 전혀 가질 수 없는 능력,
그래서 나는 그런 걸 타고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 단정 짓는 거죠. 창의성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즉각적이고 직감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즉각적이고 직감적인 것. 그죠? 자, 꼭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꾸준히 준비하고 꾸준히 연구하고 꾸준히 자료 수집해서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예술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한다. 예술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 다, 그죠? 예,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음악이면 음악, 춤이면 춤, 뭐 운동이면 운동, 네, 사업이면 사업, 악기면 악기,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토렌스가 말한 사고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창의, 유창성, 사고의 속도가 얘기하는데요.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계속해서 많이 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유연성이다, 사고의 넓이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폭넓은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하나의 장애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한번 나타낼 때, 그러니까 뭔가 이룰 때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거죠. 벽돌이라는 단어를 활용할 때 짧은 글로 제가 돼요. 자, 벽돌을 활용해서 담을 쌓는다. 벽돌을 이용해 가지고 양변기에 물을 줄인다. 벽돌을 이용해 가지고 달리기를 한다. 그죠? 그럼 벽돌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다리가 튼튼해질 수 있고, 벽돌을 들고 뛰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운동도 되겠죠. 또 벽돌을 통해서 좋은 하단을 만든다. 벽돌을 통해서 또 집을 만든다. 벽돌을 통해서 또 뭐 할 수 있죠? 어항을 만들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꼭 벽돌은 집을 짓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자,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은 사고의 독자성이죠. 새로운 기발한 작상 능력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목을 붙인다. 홍보와 넓은 이야기. 자, 결국은 어떤 예화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만 그 내용의 유머지만 그 제목이 없을 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걸 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잘 생기고 합니다. 정교성, 현재의 도출안을 방어하고 변형하는 능력이다. 정교성,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사고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한 것 같고요. 그래서 창의를 위한 사고 습관, 문제를 분명히 정의하라. 이 지금 가치 제한, 문제 어떤 부분의 가치를 제한하고자 하는가? 지금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제한하는 게 맞는가?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실험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될 때까지 다르게 생각하라. 맞죠? 뒤집어 보고 배워라. 고정관념을 버리고 숨겨진 가슴과 제약에 초점을 두라. 역발상을 시도해보라. 문제 자체를 변화시킨다. 다른 방법을 찾아 시도한다. 불필요한 가정이나 허구적인 제약을 찾아 제거한다. 문제 내의 제약을 찾아내어 도전한다. 알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역발상, 그리고 문제 제거를 시도하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소화해야 될 것인가,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요. 열정적인 친밀한 끈기를 가지고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만 가만사성, 가슴이 편안해야 바깥 일이 잘 되듯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그죠?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집을 많이 보모로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술 작품이. 라는 게 벌써 앞서 얘기했고요. 자, 우연한 일에 관심을 가져라. 우연히 발생한,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됐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창의훈련, 관련이 없는 것들 간의 공통점 찾기. 관련은 없지만 그 공통점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참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물의 일부와 전체를 파악하는 거. 그 일부를 보고 또 나무만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다른 관점에서 시도한다. 그죠? 네, 문제 관점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광고를 내는데 문제를 해결할 때 담배 피지 마세요. 몸에 안 좋습니다. 담배 관련된 안 좋은 내용을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나중에 담배 피세요.
담배 피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담배 피세요, 담배 피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니까 더 어떻게 됩니까?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피면 뭐 어떻게 됩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를 아예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안 좋은 어떤 상황을 보여주니까 담배를 더 안 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죠. 자, 사물의 다른 용도를 찾는 거가 있지만 꼭 그죠? 우리가 어떤 제품이 하나 만들어졌지만 그 제품이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더 효용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좀 약도 마찬가지죠. 심장병으로 만들어졌던 게 뭐 비아그라가 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물의 다른 용도를 찾는다. 그죠? 다른 용도로. 그 다음에 새로운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한다. 만약의 상황에 대하여 상상해본다. 만약에 이런 상상, 만약에 내가 하늘을 난다면, 만약에 내가 저기 뛰어내린다면, 만약에 내가 저기 빠진다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안전을 꾀할 수 있고 또 그게 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몇 가지 소개하면 파란 감자. 자, 감자 중에 그냥 감자도 있겠지만 이 파란 감자를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스콜랜드의 스페셜리스트 포테이토가 개발한 파란 감자 천연 그대로이며 어떠한 색소도 사용하지 않은 건강식품. 가격은 1kg에 2유로 40센트, 약 3,400원 정도다. 이랬습니다. 1kg에. 다른 감자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키높이 구두, 그죠? 키높이 구두가 뭐 이거보다 요즘에 이제 안에 깔창 넣고 또 키높이 구두가 있는 걸 사서 신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각도를 조정해 가면서 키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죠? 기분 나쁠 때는 또 좋을 때는 상황에 맞게끔. 그 다음에요, 아스피린을 커버링, 커버스트링이라고 해요. 단추 이렇게 요즘에 많이 이거 잘 안 합니다. 커버스트링이라는 펜을. 근데 아스피린 여기에 넣고 아스피린을 이제 머리가 아플 때 먹고 하는데 긴급할 때 먹는 경우가 있겠죠. 뭐 그럴 때 즉 안에 이 어미가 아스피린을 넣을 수 있는, 알을 하나 넣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것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팔려서 가격은 $50, 약 6만 원 정도. 커버스링에서 아스피린을 꺼내는 그런 비즈니스가 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익빈, 창익빈인데 21세기를 모방하면 삼류기업으로, 창조적이면 인류기업이 된다. 모익빈, 창익부다. 자, 카네기가 지금 채용할 때 포장된 물건을 끈을 푸는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끈을 어떻게 푸나 하면서 일일이 막 안 풀리는데 끝까지 완전 푸는, 손으로 막 푸는 사람은 타가, 가위로 탁 자르는 거, 칼로 탁 자르는 사람은 채용을 해줬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손으로 차근차근 너무 꼼꼼하게 푸는 사람 불합격시켜. 그만큼 하는 업무 자체가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꼼꼼하게 해야 될 업무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송나라에 어른들이 일터로 나간 사이에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 장독에 빠졌어요. 근데 장독에 빠져가 그 속에 물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허우적허우적 거리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를 어떻게 구할지 몰라 허우적허우적 되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장독을 딱 깨서 살렸다. 그 사람이 누구냐? 송나라의 대학자 사마왕이라고 합니다. 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장독을 깨는 순간 아이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뭐 잘 되겠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 순간에 어쩔 줄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또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의 유명한 에쿠눈 장군입니다. 자, 실제 그런 장군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초상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많은 미술 그 초상을 그리는 화가들이 많이 호되게 야단을 맞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초상은 어떻겠습니까? 옆모습을 그린 거죠. 옆모습, 눈이 한쪽만 에코눈이기 때문에 멀쩡한 눈 한쪽을 그린 거죠. 다 옆면을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정면으로 눈이 멀쩡하게 그리면 저 진짜 저기 눈이 멀쩡하지 않으면서 눈을 저렇게 그린다 하고 사람들이 신뢰를 저버릴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그냥 그리자니 또 그리는 그 초상화 장부는 또 와가 많이 나는데 하여튼 당사자가 힘들 것이고 이 성한눈을 딱 그림으로 해서 둘을 만족시키는 보는 사람도 또 그 그리는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나사가 그죠? 1880년대 우주 왕복선을 만들면서 몇천 파운드에 달하는 연료 탱크의 무게를 줄이는 걸 보신 것입니다. 연료 탱크의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하다가 생각해낸 게 한 근로자가 연료 탱크에 페인트 칠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료를 줄였다. 무사히 달러를 우주선을 잘 이루겠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한 스승이 제자를 불러모았고 한쪽 벽에 선을 긋고 선을 다 긋은 다음에 그죠? 자, 선을 자 벽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선 꽂고 손대지 말고 이 선을 작게 만들어보라. 아니, 손을 그었으면 이거 찌우든지 손을 안 대고 어떻게 그걸 작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작게 만들 수 있습니까? 손대지 말고 그걸 작게 만들어보세요. 네, 정답은 그 옆에다가 더 긴 선을 쫙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이 작아 보이거든요. 좀 작아지는 거죠. 맞죠?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해보라, 빼보라, 반대로 생각해보라, 축소해보라, 확대해보라, 새로운 용도를 찾아보라, 재료를 바꿔보라, 남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라. 자,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해보라. 그죠? 더해보라. 뭐가 있을까요? 뭘 더하면 될까요? 요즘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뭐가 있습니까? 휴대폰에 뭘 더해볼까요? 어떤 기능을 더해볼까요? 지금부터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앱을 추가해볼까요? 되겠죠? 좀 거의 없는 앱이 없을 정도로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가계부, 주식 투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날씨 정보, 메모장, 아주 다양하게 부동산, 정보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해보라, 빼보라, 부족 없었으면 좋겠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해보라. 열리는 믹서기, 거꾸로 세우는 큐브형 용기, 이거 축소해보라. 그걸 작게 만드는 거죠. 작은 걸 크게 만들고 용도를 새로운 용도를 찾아보라. 아스피린을 돼지 성장 촉진제로 특허 출. 대단한 거. 이 돼지한테 우리 아스피린이 이게 머리를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이 이게 뭐죠? 촉진제로 또 특허가 되고, 그렇죠? 재료를 바꿔보라. 종이컵을 어떻게 바꾸고 종이컵을 활용해서 또 다양한 그리고 빨대. 남의 아이디어. 파리 꿀끈이가 나중에 바퀴벌레까지 잡는. 파리도 잡는데 바퀴벌레 먹는. 쥐도 잡고 꿀끈이.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이디어를 통한 그죠?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 창의성,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머리로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이제 다시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 내용을 또 토대로 해서 한번 강의를 또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특강도 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